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그동안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고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이틀 만에 1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S산업 양주 석산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로 3명이 토사에 매몰돼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S산업의 회장이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 책임자로 당시 안전 업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일단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는데 중대산업재해란 첫째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둘째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셋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즉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1, 2, 3 이 요건을 갖췄을 때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재해를 가리킵니다.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시민재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이러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4조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두 번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6조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치 불이행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조치를 잘 이행해야 하는데 1호와 4호의 조치에 관한 세부 규정인 시행령 등이 절차를 마련하라는 등의 추상적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를 마련했다고 해서 항상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 화성에서 일어난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큰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난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그러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발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은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규범의 수범자뿐만 아니라 적용자의 입장에서도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자 입장에서도 명확한 준수 의무를 지켜 걱정을 드러내고 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도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져보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제정된 법률이니만큼 조속한 구체적 법률의 개정과 운영의 묘를 살려 목적에 맞게 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그 역할을 하는 법률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단지 사업을 하는 경영자라고 해서 중한 처벌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주행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